옛날 멀지 않은 땅에 번화한 서울의 쥐와 평화로운 시골의 쥐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도시의 교통소음보다 옥수수밭의 바스락거리는 바람을 더 잘 알고 있는 시골쥐입니다. 시골쥐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짐작하셨나요? 네, 맛있는 빵을 애타게 그리워했어요. 보통 볼 수 있는 흔한 빵이 아니라 서울의 고급 빵집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값비싼 호텔빵입니다. 그의 친구 서울쥐는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군침이 도는 빵과 고기를 수시로 먹으며 반짝이는 말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는 바로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오빤 강남스타일처럼 멋진 친구였어요. 어느 날 마음씨가 좋은 서울쥐는 사랑스런 친구를 대도시로 초청했어요. 좋은 삶을 맛보고 싶으면 도시로 와, 친구야. 그는 야호! 함성을 질렀어요. 서울쥐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서울의 밝은 빛과 번화한 거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와! 빵이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달콤하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구나.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겠는걸. 빵을 입에 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스르르 없어졌어요. 하지만 도시에서의 생활은 눈만 뜨면 돈이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맛난 음식도 가끔은 사줬지만 생활비로 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점점 눈치가 보였어요. 맛나는 케이크 한 조각은 시골쥐 일주일 생활비 정도로 비쌌어요. 도시에서의 맛나는 빵 맛이 미쳐 질리기도 전에 아쉽게도 한숨을 쉬며 시골로 떠났어요. 친구야, 빵이 많이 그리울 거야. 아쉽지만 안녕. 하루하루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서울쥐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걱정과 동정심이 가득한 시골쥐는 가방에 신선한 민들레잎을 챙겨 친구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서울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수천 마리의 벼룩이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몸이 가렵고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빵을 우적우적 먹고 있었어요. 그는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 환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본 시골쥐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서울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백방으로 알아보았어요. 시골의 뛰어난 의사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사는 평범한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은 시골쥐는 이 전설적인 의사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풍스러운 마을에 도착하자 시골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광경을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환자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선한 야채, 즙이 많은 과일, 곡물을 건강이 좋아지도록 먹어서 활기에 차 있었어요. 한마음으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건강의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건강하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변신을 본 서울쥐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아마도
도시의 태폐적인 생활 방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결단력 있게 시골의 건강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울 생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는 시골 생활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 건강의 행복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신선한 야채를 어떻게 하면 맛나게 먹을 수 있나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이 먹고 싶어서 힘들 때는 시골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물빵으로 아주 조금씩 먹었고, 서울쥐는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빛나는 자연의 선물, 즉 하늘이 주신 야채, 과일, 곡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빵이 먹고 싶을 때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나나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큰 만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낄낄거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